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렸습니다. 2022년 11월 29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완연한 반등 장세 이어갔네요. 그래서 오늘 아시아권 증시 전반적으로 강하게 좀 튀어 올랐고요. 한국 증시도 전반적으로 2차 전지, 또 바이오, 또 방산주들, 우주항공주들 중심으로 이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꺾이거나 되돌림이 좀 나오는 부분도 있었지만 지수적인 측면에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섹터 단으로는 또 강하게 또 순환매성으로 도는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방산주들 좀 주목해 볼 포인트들이 있는데요. 폴란드 쪽에서 이제 지난 9월이죠. 한국 항공우주하고 전투기 계약을 맺었는데 이례적으로 이제 선수금을 굉장히 빠르게 집행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만큼 폴란드는 이제 지금 전쟁 사태 때문에 전력 공백이 좀 있다고 좀 판단한 것 같고, 결국은 군비 증강 측면에서 한국의 방산 업체들이 상당히 우호적인 분위기가 펼쳐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된 얘기, 그리고 2차 전지 섹터가 지금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쓸어담고 있는 이제 업종이죠. 사실상 삼성전자보다 LG 에너지 솔루션을 지난 한 달 동안 거의 한 8천억 가까이 이제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이제 가장 성장률이 높은 대표 업종으로 이제 2차 전지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에서 10년 안짝으로는 분명 2차 전지 섹터의 비중이 시장 내에서 반도체를 앞지를 걸로 예상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이쪽에 관련된 기업들, 특히나 이제 내년을 대비할 때, 내년 상반기를 준비할 때 어떤 섹터가 이제 시장에서 가장 강할 수 있을까를 볼 때는 2차 전지를 가장 우선에 둬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주들 시세는 이제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어떤 얘기들,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이제 수급이 빠져나가는 것들이 좀 명확히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주들은 이제 밑에서부터 슬슬 세게 이제 올려오려는 그런 매집주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정반대의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구체적으로 한번 내용 들어가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1% 상승해서 2433포인트. 거래대금은 이제 최근에 계속 적죠. 근데 대형주들이 움직이지 않는 그런 연말 시즌이 돼서 이제 그런데요. 상승 종목 수 650 종목, 하락 종목 수가 196 종목에서 상승 종목 수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그만큼 이제 중소형 주단의 기업들이, 종목들이 활발하게 이제 상승했다는 거죠. 코스닥은 1.3% 상승, 727포인트. 거래대금 되게 적었습니다. 4.8조니까 역시나 코스닥도 이제 시총이 작은 중소형주 중심의 강세였다. 1000종목 넘게 상승했죠. 수급 구도는 오늘 기관들이 좀 샀네요. 외국인이 코스피장에서는 600억 순매수, 코스닥장에서는 1200억 순매수. 근데 기관은 코스피에서 3000억 넘게 순매수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500억대 순매수. 그리고 선물 쪽에서 외국인은 2700계약을 순매수를 하면서 쌍거리 수급 보여줬네요. 그래서 수급도 우호적이었고, 그리고 공익예수금 47조 수준, 신용융자잔고 17조 수준, 크게 변동사항은 없네요. 어제 미국장은 1%, 1.5% 내외 정도 약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반면에 이제 아시아 증시는 니케이 증시가 좀 빠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홍콩 항생 지수가, 이거 6% 튀었습니다. 지수가 6% 튀었고, 오늘 홍콩 증시 종목을 보니까 알리바바가 9%, 메이투안 디엠핑 11%, 텐센트가 5%, 중국 핑암보험이 거의 한 13% 상승했네요. 엄청나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상승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국 상해도 2.3% 상승으로 최근 박스권 라인대를 돌파하는 흐름, 그리고 이제 붕괴됐던 시점을 되돌리는 흐름이 전개되면서, 이 정도면 중국 증시가 굉장히 우호적으로 좀 분위기가 바뀌네요. 상해 증시 흐름도 60일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전개됐고, 또 홍콩, 차이나도 역시나 60일선 위에 상회하는 흐름으로 완연하게 이제 흐름은 좀 바꿨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모습으로 마감됐고, 오늘 원달러 환율은 다시 떨어지면서 반등 분위기 이어갈 수 있게 하는 모습으로 만들어졌고요. 또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3.69%로 낮은 수준, 최근 이제 고점 대비 낮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면서 시장 흐름은 좋습니다. 오늘 한국 증시 21선 회복하면서 회복을 했죠. 회복을 못하고 저항을 받으면 이제 부정적인데 회복을 단실 내 해버리면 괜찮은 거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21선을 상회하는 흐름이 전개되면서 앞서 보시면 7, 8월 달에 반등 장세 속에서 21선을 붕괴했던 이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빠르게 돌려 세워야 되는데 저항을 받아버렸죠. 여기서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밀려버리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오늘 이제 장중에 붕괴했지만 바로 양봉으로 돌려 세웠잖아요. 그렇죠. 내일 요 위로 이제 올라가게 되면 이번 반등은 앞선 반등보다 훨씬 강하구나 하는 거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업종별로 오랜만에 좀 보죠. 2차전지 업종지수, 지금 전고점 부근 올려놓고 있죠. 또 장기 이평선 돌파하고 지지까지 받아줬습니다. 이건 즉 내년 상반기 2차전지 업종이 모멘텀만 발생된다면 결국 모멘텀은 이제 실적이 되겠죠. 실적만 발생된다면 혹은 제가 볼 땐 재료적인 측면에서는 애플도 애플카를 만든다고 친다면 어떤 배터리 회사들과의 조인트 벤처가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뭐 자체적으로 만들 건 아니겠죠, 당연히. 그래서 테슬라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한 거고 그런 부분에서 어떤 기업과 애플이 손을 잡는 게 현재 시점에서 가장 유리할 것인가를 따져볼 때는 LG그룹만 한 게 없죠.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해가지고 지금 LG전자, LG 이노텍, LG 디스플레이와 이제 갖고 있는 관계와 어떤 그 이제 모습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LG그룹이 가장 유력하다. LG 마그나까지 설립했기 때문에 뭐 원스톱으로 배터리부터 이제 조리까지 다 해줄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죠. 그래서 내년도 2차전지 업종은 실적 퍼포먼스 붙으면서 애플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혹시라도 이제 만약이라도 이건 이제 제 생각일 뿐이지만 붙게 된다면 2차전지 업종 지수 정고점이 여기잖아요. 이 부분을 돌파하면서 지수를 상당히 좀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말에 2차전지 업종에 대해서는 저가 매수의 기회로서 보는 게 매우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안정성과 함께 수익률을 내고자 하는 어떤 전략을 세울 때 있어서는 사실 다른 걸 선택할 필요까지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이제 계좌 전체를 그냥 2차전지로만 채워도 될 정도의 그 정도의 안정성과 이제 퍼포먼스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측면을 2차전지 업종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헬스케어 업종 지수 역시나 이제 바닥을 이제 확인하려는 어떤 모습들 보이고 있죠. 하지만 역배열이기 때문에 당장 내년 상반기에 뭐 강세 패턴으로 가는 거는 쉬운 건 아닙니다. 이게 이제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할 수밖에 없죠. KLX 이제 반도체 업종 지수도 삼성전자 제외하고 이제 반도체 업종 소부장이죠. 이쪽도 마찬가지로 역배열로 들어왔기 때문에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측면을 생각해야 되고요. 또 이제 IT 소프트웨어, 네이버, 카카오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역배열로 밀린 상황에서 이게 이제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하다는 측면을 본다면 내년 상반기 바로 강세 펜터로 가기는 쉽진 않습니다. 게임 업종도 마찬가지로 역배열로 쭉 밀려서 이제는 가격 조정을 받았고 기간 조정을 받아야 됩니다. 코스닥 제약업종 지수도 마찬가지로 역배열로 밀렸고 기간 조정이 필요합니다. 코스닥 반도체 업종도 마찬가지로 역배열 그리고 기간 조정이 필요한 흐름. 디지털 컨텐츠 쪽 역시나 마찬가지로 기간 조정이 필요하고요. KLX 하드웨어, 이제 삼성전자 뭐 이런 종목들 들어있는 업종이죠. 역시나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장기 평선 부근을 또 물량 소화하는 구간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증시의 어떤 원리상 이 조정의 기간 조정이 필요한 수밖에 없는데 2차전지 업종은 기간 조정까지 마무리 짓고 가격 조정 받았고 기간 조정 받았고 저점을 높였고 장기 평선 부근의 물량 소화하면서
뚫어서 올려 세웠고, 그리고 지지까지 받아줬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베스트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업종은 2차전지 업종입니다. 그래서 2차전지 업종 내에서 당연히 주도할 수밖에 없는 기업을 포트에 집중적으로 담는다면 상반기에 대한 투자 전략은 뭐 사실 걱정할 게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한번 전략을 세워볼 수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시총 상위주들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 삼성전자, LG엔솔도 그래도 1% 내외 강세를 띠는 흐름으로 됐고요. 오늘 삼성 SN은 좀 조정을 받았고, 기아가 2.9% 상승, 카카오도 2% 상승, 셀트론도 이제 2% 상승하면서 장기 평선 부근 지지를 받는 형태. 오늘 금융주들 강했네요. KB금융이 4% 강세, 하나금융지수도 4% 상승으로 장기 평선을 뚫는 흐름. 신한지주도 2% 상승했고요. 그리고 코스닥 넘어가서는 오늘 고루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도 3%대, 그리고 LNF, 에코프로 BM도 강세, 셀트론 헬스케어, 셀트론 제약도 2.9% 강세를 띠는 흐름.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좀 강한 어떤 흐름들 보여줬고, 삼선당 제약이 오늘 이슈가 컸죠.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사실 이제 이런 재료가 있긴 했는데, 이게 이렇게 또 확정됐다는 거는 좀 놀랐는데, 아일리아 이제 황반면성 이제 치료제죠. 그거 이제 바이오시밀러를 만들었는데, 작년에 이제 8조 원 이상 이제 팔렸던 약입니다. 그게 지금 유럽에 공급 확정이 됐다는 소식이 나온 거죠. 그래서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유럽 15개국에 공급하기 위한 구속력 있는 합의를 체결했다. 아직 본계약을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계약금 690억, 그리고 향후 10년간 유럽 15개국에서 발생하는 순 매출의 50% 지급받는 거니까 이 계약 조건이 이제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약이 좋을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어쨌든 이제 본계약은 내년 2월에 체결될 예정이라서 일단은 뭐 보유하고 있다면 이번 이슈로 급등할 때 매도하는 게 제일 베스트할 거라고 생각되고요. 이 아일라는 이제 지금 뭐 삼성바이오, 셀트론도 이제 개발하고 있는 그런 약으로, 리제는 아시죠? 이제 거기서 이제 공동 개발해서 만든 이제 블록버스터 이제 황반변성 치료제입니다. 어쨌든 그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이제 뭐 고령화 되면서 좀 발생되는 환자가 많기 때문에 이제 전형적인 고령화에 이제 따른 어떤 질환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작년에 8조 원 이상이 팔리면서 전 세계 약물 판매 순위 11위를 차지했습니다. 어쨌든 아일리아 첫 번째 바이오 시밀러이기 때문에 침투력 자체가 이제 굉장히 강할 수 있다는 부분이 기대를 좀 크게 하는 모멘텀이 나왔다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당 제약이 보시면 이제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요. 와, 이거 엄청납니다. 장기평선을 이제 한 방에 뚫어내는 흐름이 전개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내일 매물은 나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아직 본계약을 맺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모멘텀의 상승에 따른 흐름 속에서 저는 매도 전략을 펴는 게 보다 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당 제약이 굉장히 큰 어떤 이슈, 퍼포먼스, 여기에 따라서 이제 바이오 종목들 대체적으로 좀 강세를 띄었는데요. 뭐 레고캠 바이오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좀 강세를 보였고, 올릭스, 에스티팜이라든지 지시셀, 바이젠셀 이런 기업들도 강세를 보였고요. 파미셀, 브리지바이오 테라포틱스도 3.9% 상승하는 흐름 보였고, 태고사이언스가 오늘 16% 빠졌습니다. 이게 이제 국내에서 이제 임상을 진행하던 회전근개, 이제 우리 뭐 운동하면 좀 많이 다치는 이제 그 근육이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어제 임상 결과가 이제 국내 식약처 1, 2상 결과가 나왔는데,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1, 2상 단계에서는 1, 2 이상입니다. 정확히는 1, 2 이상 단계에서는 이제 안정성 부분을 확보하는 게 이제 더 중요한 포인트고요. 안정성과 이제 내약성이 매우 우수하다. 그래서 어쨌든 통계적 유의성이 확보 못했기 때문에 하락은 이제 당연했고요. 어쨌든 2, 3상에 대한 그 시험 계획 IND 신청서를 이제 제출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2B, 3상. 이제 여기서가 이제
본격적인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해야 되는 어떤 부분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표면적으로 좀 악재같이 보였지만 뭐 악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이번 하락에 대해서는 뭐랄까 담아야 될 악재죠. 예, 그렇게 좀 생각되고 미국에서 진행할 이 관련된 동종 이제 세포 치료제 이 부분에 대한 모멘텀도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바이오 기업들이 바닥권에서 거래 터지고 막 폭락하기도 하고 하는데요. 이 과정이 결국 이제 기간 조정의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 없는 오히려 이제 담아야 되는 그런 어떤 타이밍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루트로닉 뭐 미용 쪽에서는 가장 탑픽으로 좀 꼽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미코젠도 4% 상승, 오스코텍도 6% 상승. 점진적으로 이제 바닥권에서 수급들이 들어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쪽은 지금부터는 우호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영역이다. 오늘 반도체 쪽에서는 파크 시스템즈가 5% 상승, 테스가 4% 상승, PSK도 1.9% 상승해서 소부장 업체들도 이제 바닥권에서 계속 탈출하려는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괜찮고요. 네, 시장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짚어드리고 싶은 게 지난 한 달 동안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그만큼 이 기업에 대한 외국인의 우호적인 분위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3,900억이죠. 그래서 2차 전지 종목 또 삼성 SDI를 또 네 번째로 많이 산 종목이라는 점, 이 부분을 잘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닥권에서 카카오뱅크도 1,000억 넘게 샀어요. 외국인들이. 삼성바이오도 850억, LG노텍도 800억대. LG노텍은 내년에 이제 XR 관련된 모멘텀과 함께 또 이제 전장 부문에 대한 부각이 내년에 크게 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매우 좋은 어떤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 종목 오늘 체크를 해보면 현대로템이 오늘 1위네요. 420억. 오늘 방산 관련해서 좀 기대감을 좀 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한국항공우주도 오늘 6%, 방산주들이 좀 많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래서 방산주들이 여전히 싸다는 얘기를 어제 들었는데요. 역시나 강력한 수급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셀트론도 이제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코스닥 넘어가면 2차전지, 에코프로, LNF 이런 종목들이, 인텔란테크도 최근에 수급 굉장히 좋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 또 파라다이스 굉장히 좋게 나오네요 지금. 그래서 리오픈이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전개되면서 뭐 항공주나 카지노주 뭐 이런 쪽으로도 수급이 굉장히 많이 붙고 있습니다. JYP 엔터, 또 YG 엔터 이런 것들이 뭐 리오픈하고 좀 연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쪽의 수급이 매우 좋다. 그래서 이제 오늘 나온 기사 중에 KBS 단독인데요. 마음 급한 폴란드 한국항공우주에 선수금 1조 2천억 입금이다 해서, 이 전투기 48대를 구매하는 4조 원대 초대형 계약.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싼 거죠. 가성비가 진짜 좋은 거죠. 이 48대 구매하는데 4조 원이면 이것만 1,000억도 안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굉장히 싸다는 가성비 좋은 어떤 그런 부분들인 것 같고, 거액의 선수금을 지급하면서 납기 준수를 강조했다. 보통 선수금을 보통 10% 준다고 하는데요. 지금 10%를 넘잖아요, 더. 1.2조면. 그래서 굉장히 급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 현지, 그러니까 지금 폴란드 현지에서 이제 방산협력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을 텐데요. 지금 유럽하고는 이제 시차가 8시간이니까 지금 뭐 한 10시 좀 넘는 수준이겠죠? 오전. 그래서 FA50의 무장을 보강하는 추가 계약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뭐 이런 부분. 그래서 다른 기업들도 이제 갔기 때문에 뭔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다. 계약금이 이제 선수금이 30% 냈다는 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그리고 지급 시기 같은 경우도 이제 거액의 계약이잖아요. 이 무기 계약 같은 게. 그래서 1년까지 여유를 두는 걸로 알려졌는데, 그냥 이제 바로 계약 2달 만에 이제
30%를 건넨 거죠. 그럼 빨리 이제 좀 달라. 그래서 그만큼 유럽 지역은 상당한 지금 전력 공백에 대한 우려로 우리가 이제 안보는 가장 우선되는 어떤 우선순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뭐 우리가 다른 소비품보다 우선되는 어떤 이제 정부 단에서는 우선되는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방산 업체 지금 초청을 했다는 게 이제 폴란드 정부가 이제 더 급하니까 우리나라 방산 업체 18개를 현재 초청해서 이런 것도 하는 거죠. 불러놓고 그냥 뭐 식사하는 건 아니겠죠. 예. 그러니까 뭐 계약할 게 있으니까 불렀겠죠. 그래서 어쨌든 뭐 유도 폭탄 이런 것도 이제 뭐 추가적으로 계약한다고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요. 오늘 또 좋은 소식이 나오지 않겠는가 예상이 좀 됩니다. 어쨌든 방산주들이 성장의 어떤 모멘텀을 달고 있기 때문에 계속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시장 마무리 좀 지어봤는데요. 어쨌든 시장 분위기 좋은 흐름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어쨌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얘기 좀 못 들었는데 어쨌든 오늘 뭐 핵심적인 거는 뭐 네옴시티 관련주 쪽에서는 수급이 좀 빠져나가는 흐름이었고요. 종목을 좀 보면 되겠네요. 어쨌든 한미 글로벌 같은 기업이 이제 대장주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20일 이평선을 돌파를 하지 못하고 계속 저항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이 테마 자체 대장주가 이제 시세가 꺼진다는 거예요. 헤드 앤 숄더 형태로.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다른 이제 종목들에 붙어 있던 어떤 특정 수급 주체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종목은 다 이제 주인들이 있으니까 뭐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뭐 결국은 이제 나가려고 하겠죠. 수급을 빼려고 하겠죠. 그러면 이제 수급을 빼려고 할 때는 당연히 이제 거래도 늘 것이고 변동성도 커질 것이고 하는 흐름들이 전개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종목들에서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이제 네옴시티 관련 테마에서는 엑시트 전략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야기 드린 거고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다. 반면에 이제 우크라이나 이제 재건 관련주로서 뭐 이런 기업들, 뭐 현대투자 인프라코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시세가 진행되는 형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제 두산마켓 같은 것도 더 이제 시세를 진행하는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대비되는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전략에 그런 것들을 담아내야 된다. 사실 뭐 현대로템 같은 경우 이제 방산주 쪽으로 지금 수급들도 많이 분산되고 있고요. 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도 이제 수급들이 이제 돌려지고 있고 그리고 2차 전지 섹터 내에서도 또 이제 뭐 이제 코스모 신소재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 쪽으로도 수급을 돌리면서 뭐 결국은 계속적으로 시장 안에서 순환매를 돌리는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다. 현대건설도 오늘 3% 상승했네요. 그래서 시장의 분위기가 이렇게 좀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 장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요. 네, 하여튼 뭐 내일 또 장 달 준비하는 그런 부분들을 가져야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진 것 같습니다.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신박사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